일리아스 16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군과 트로이군이 함선을 두고 싸우고 있을 때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우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고 있자 아킬레우스는 무슨 일로 슬퍼하는지 속 시원하게 말해보라 하였죠. 파트로클로스는 자신이 보고 들었던 것을 말했습니다. 오디세우스와 디오메데스 같은 그리스군의 가장 이름난 장수들이 부상을 입고 의사들이 돌보는 중이라며 꿈쩍도 않는 아킬레우스를 펠레우스와 테티스의 아들이 아닌 바다와 벼랑이 낳은 사람처럼 비정하다고 하였죠. 그러면서 미르미돈 부대가 자신을 따르도록 해줄 것과 자신에게 아킬레우스의 무구들을 걸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아킬레우스는 전투가 자신의 함선까지 이르기 전에는 분노를 거두는 일은 없을 거라면서도 언제까지나 원한을 품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파트로클로스에게 싸움에 뛰어들어 파멸해서 그리스인들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신들 중 트로이를 묵기도 아끼는 신이 해코지할 수도 있으니 전투에 도취되어 너무 깊숙이까지 몰아치지 말고 그들을 함선에서 몰아내는 즉시 되돌아오라고 당부하였고, 한편 아이아스는 트로이인들이 던지는 무기에 투구를 쉼없이 얻어맞았고 그때마다 무시무시한 쇳소리가 그의 귀를 울렸습니다. 방패를 든 왼쪽 어깨에서는 힘이 빠져나가고 있었죠.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고 땀이 흥건히 흘려내렸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헥토르는 칼로 그의 창자루를 베어 두 동강을 내었고 아이아스는 날이 떨어져 나간 창자루만 쥐고 휘둘렀습니다. 아이아스가 이것이 신이 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자 그는 몸서리치며 물러났죠. 그러자 트로이인들은 불을 배 안에 던져 넣었고 백고물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함선들에서 불길이 이는 것을 본 아킬레우스는 파트로클로스를 서두르게 하고 자신은 병사들을 모았습니다.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우스의 무구들로 무장을 하였고 창 두 자루를 쥐었습니다. 케이론이 펠레우스에게 선물로 준 아킬레우스의 창은 크고 무거워 창만은 자신의 손에 맞는 것을 집어들었죠. 아우토메돈이 발리오스와 크산토스를 전차에 메고 견말로 페다소스를 함께 묶어 뛰쳐나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발리오스와 크산토스는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하피인 포다르게와 사랑에 낳은 불사의 말들로 포세이돈이 펠레우스와 테티스의 결혼 선물로 준 것입니다. 페다소스는 아킬레우스가 인근 도시 테베를 함락했을 때 전리품으로 끌고 온 것으로 불사의 말들에 뒤처지지 않게 달릴 수 있었죠. 아킬레우스는 배마다 10명의 미르미돈 병사를 태우고 신척을 동원해 트로이로 왔는데 이들을 5부대로 나누고 각각의 지휘자를 두어 병사들을 이끌게 하였죠. 첫 번째 부대는 메네스티오스가 지휘하였습니다. 메네스티오스는 펠레우스의 전처 안티고네가 낳은 딸 폴리도라가 스페르케이오스 광의신과 사랑에 낳은 아들입니다. 폴리도라는 이후 보로스와 결혼하여 그의 아들로 길렀죠. 두 번째 부대는 에우도로스가 지휘하였습니다. 필라스의 딸 폴리메네는 처녀의 몸으로 아르테미스 축제에서 헤르메스와 사랑을 나누어 에우도로스를 낳았습니다. 그녀가 나중에 에케클레스와 결혼하자 할아버지 필라스가 데려가 친자식처럼 귀하게 키웠고, 또 페이산드로스, 포이닉스, 알키메돈이 각각 한 부대씩을 지휘하였습니다. 아킬레우스는 미르미돈 병사들을 무장하게 하여 모은 후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막사로 옮겨가 아름답게 만든 객작을 열어 사용한 적 없는 술잔을 꺼내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잔을 깨끗이 닦고 자신도 두 손을 씻은 후 포도주를 퍼담았습니다. 파트로클로스의 가슴에 용기를 불어넣어 배들로부터 트로이인들을 몰아내도록 그리고 몸성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제우스에게 기도하였죠. 제우스는 트로이인들을 몰아내는 것까지는 들어주었지만 싸움에서 무사히 되돌아오는 것은 고개를 젖혀 외면하였습니다. 한편 무장을 갖춘 파트로클로스와 미르미돈 병사들은 함성을 지르며 돌진해 갔습니다. 이들을 본 트로이인의 마음은 뒤흔들렸고 동요하였습니다. 아킬레우스가 마침내 분노를 거두고 전투에 나선 줄 알았죠. 파트로클로스는 프로테실라우스의 백고물 아래 모여있는 적들을 향해 창을 던졌습니다. 먼 곳 파이오니아의 아미돈에서 군사들을 끌고 트로이를 도우러 왔던 피라이크메스가 창을 맞고 신음을 내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지휘자의 죽음에 공포에 휩싸인 파이오니아인들이 달아나기 시작했고 트로이인들도 배를 두고 함께 달아났으나 아직은 맞서 싸우며 질서있게 물러났습니다. 파트로클로스는 배들로부터 트로이인들을 몰아냈고 불을 껐습니다. 이로써 전세는 갑자기 변하였고 그리스 측의 다른 장수들도 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파트로클로스는 아레일리코스를 창으로 찔러 땅에 눕혔습니다. 메넬라오스는 토아스를, 메게스는 암피클로스를 창으로 처치하였고 네스토르의 아들 안틸로코스는 아틴리오스를 죽였습니다.
아팀니오스의 형 마리스가 동생인 시신 앞을 막아서자 안틸로코스의 형인 트라시메데스가 창으로 그를 찔렀습니다. 마리스 아팀니오스 형제는 리키아에서 온 사르페돈의 전우들로 키마이라를 길러낸 아미소다로스의 아들들이었죠. 작은 아이아스는 크레오블루스를 사로잡았고 그 자리에서 목을 찔러 죽였습니다. 페넬레오스는 리코누, 메리오네스는 빠른 발로 아카마스를 따라잡아 전차를 타려는 그를 죽였고 이도메네오스는 에리마스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전사들이 죽어나가자 트로이인들은 완전히 투지를 잃고 달아나기 바빴습니다. 헥토르가 버티고 서서 전우들을 구하려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고 방벽가호 바깥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죠. 군사들 중 일부는 호 안쪽에 남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트로클로스는 전투를 멈추지 않고 병사들을 격려하며 추격했습니다. 그는 트로이인들이 달아나는 곳을 향해 내달았고 불사의 말들이 보는 전차는 호를 뛰어넘어 질주하였습니다. 달아나는 트로이인들의 선두대열을 돌파하였다가 다시 돌아오며 그들을 함선들 쪽으로 몰았고 프로노오스를 시작으로 테스토르를 창으로 죽이고 에릴라오스는 바위로 내려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에리마스, 암포테로스, 에키오스, 피리스, 이페우스와 에오이포스, 폴리멜로스까지 한 명씩 땅 위에 눕혔습니다. 사르페도는 파트로클로스의 손에 동료들이 하나씩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리키아인들을 분기시켰고 맞서기 위해 전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파트로클로스도 그를 보고 전차에서 뛰어내렸죠. 둘은 서로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제우스는 아들 사르페돈이 파트로클로스에게 죽을 것이 정해져 있지만 그를 아끼는 마음에 산채로 낚아채어 리키아에 내려놓을지 운명을 따르게 내버려 둘지 갈등하였습니다. 그러자 헤라는 어디 한번 해보라며 제우스가 사르페돈을 죽음에서 구한다면 이 전쟁에 참전한 아들을 가진 다른 신들이 수긍하지 않을 것이고 원한을 사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파트로클로스는 자신에게 달려드는 사르페돈의 부하 트라시멜로스의 아랫배를 맞춰 죽였습니다. 사르페돈이 창을 던졌으나 파트로클로스를 맞추지 못하였고 대신 견말 페다소스가 맞았습니다. 견말이 드러누워 죽자 발리오스와 크산토스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며 고삐가 엉켜버렸는데 아우토메돈이 재빨리 칼로 견말의 고삐를 끊어내었습니다. 사르페돈이 다시 창을 던졌지만 이번에도 빗나갔고 파트로클로스는 돌진하며 창을 던져 사르페돈의 가슴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도끼로 베어 넘긴 나무가 쓰러지듯이 넘어졌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글라우코스에게 리키아인들을 분기시켜 계속 싸우도록 하고 그리스인들 앞에서 무구들이 벗겨지는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하였죠. 파트로클로스가 사르페돈의 가슴을 밟고 창을 뽑아내자 창끝과 함께 그의 목숨도 같이 뽑아져 나왔습니다. 글라우코스는 부상당한 한쪽 팔을 부여잡으며 상처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에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는 아폴론에게 상처를 다스려 통증을 먹게 하고 사르페돈의 시신을 둘러싸고 싸울 수 있게 힘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아폴론이 그의 기도를 듣고 통증을 먹게 하고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죠. 그는 돌아다니며 리키아인들을 분기시켰고 헥토르와 폴리다마스, 아게노르, 아이네이아스 등에게도 사르페돈의 시신이 적에게 모욕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분노한 헥토르가 장수들을 이끌고 싸움터로 달려왔습니다. 파트로클로스도 두 아이아스에게 사르페돈을 지키는 이들을 제압하고 그의 무구를 벗겨내자고 하였습니다. 사르페돈의 시신을 두고 트로이와 리키아인 그리고 그리스인들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미르미돈인 에페이게우스가 사르페돈의 시신을 붙잡자 헥토르는 바위를 들어 그의 머리를 내리쳐 죽였습니다. 전우의 죽음에 분노한 파트로클로스가 달려와 스테넬라우스를 돌덩이로 쳐 죽이자 트로이인들과 헥토르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글라우코스가 창으로 바티클레스의 목숨을 빼앗았지만 그리스인들은 투지를 잊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메리오네스가 라오고노스를 죽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오메토르는 이다산의 제우스 신전의 사제였죠. 아이네이아스가 메리오네스에게 창을 날렸으나 그를 피해갔죠. 둘이 서로를 자극하는 말을 주고받으며 말로서 싸우고 있죠. 파트로클로스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고 트로이인들이 물러나지는 않을 거라며 말을 한마디 더 할 게 아니라 싸워야 한다고 하였죠. 쏟아지는 무기들, 피와 흙먼지가 사르페돈의 시신을 덮어 그를 알아볼 수 없을 지경에 이르자 제우스는 헥토르에게 무기력함을 불어넣었고 헥토르는 전차에 올라 달아나며 후퇴를 명령했습니다. 굳센 리키아인들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였죠. 그리스인들이 사르페돈의 무장을 벗겨내었고 파트로클로스는 배들로 가져가게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제우스는 아폴론을 시켜 사르페돈을 부탁하였습니다.
아폴론이 사르페돈을 들어 사람이 없는 강으로 옮긴 후 흐르는 물에 온몸을 씻겼습니다. 또 몸에 암브로시아를 발라주고 신들의 옷을 입혀주었죠. 죽음의 신 타나토스와 잠의 신 히프노스 형제가 그를 리키아의 집으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한편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우스의 당부를 잊고 트로이인들을 계속 추격하였습니다. 그는 아드레스토스, 아우토노우스, 에케클로스, 메가스의 아들 페리모스, 에피스토로 멜라니포스를 죽였고 다음으로 엘라소스와 물리오스, 필라르테스마저 죽였습니다. 트로이인들은 길을 쓰고 달아나기 바빴죠. 어느새 트로이성에 다다랐습니다. 파트로클로스는 세 차례나 성벽의 모퉁이를 타고 올라가려 하였습니다. 아폴론이 세 차례나 그를 밀쳐내었죠. 파트로클로스가 네 번째 달려들었을 때 아폴론이 너뿐 아니라 아킬레우스가 온다 해도 트로이를 파괴시킬 수 없다며 물러나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제서야 파트로클로스는 아폴론의 노여움을 피해 뒤로 물러났죠. 한편 헥토르는 군사들을 성 안으로 들여보낼지 다시 한번 싸워볼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폴론은 그의 외삼촌 아시오스의 모습으로 변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파트로클로스를 처치하는 명예를 신이 줄 수도 있으니 곧장 그를 노리고 전차를 몰아가라고 하였죠. 헥토르는 케브리오네스를 시켜 전차의 말을 몰아가도록 하였습니다. 맞은편에 파트로클로스가 이를 보고 돌덩이를 던졌습니다. 돌덩이는 케브리오네스의 이마를 때렸고 그는 전차 위에서 곤두박질 치며 떨어졌죠. 파트로클로스는 훌륭한 다이빙이라며 바다에서 불이나 따는 잠수부였다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을 거라며 놀려대었습니다. 헥토르도 전차에서 뛰어내려 두 사람은 케브리오네스를 둘러싸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이들도 싸우기 시작했죠. 양군은 격렬하게 싸웠고 해가 저물어 가려 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좀 더 분발하여 결국 케브리오네스를 끌어내 무장을 벗겨내었습니다. 파트로클로스는 살벌한 함성을 내지르며 달려들었고 9명의 그리스 전사들을 죽였습니다. 그는 3번이나 달려들었고 그때마다 그리스 전사들이 9명씩 죽어나갔죠. 그가 네 번째로 달려들려고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짙은 안개가 전장을 뒤덮었습니다. 아폴론이 뒤에서 다가와 파트로클로스의 등을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그러자 파트로클로스의 투구와 가슴바지가 풀어져 벗겨졌고 창은 조각나고 방패는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파트로클로스는 순간 기운이 빠져 넋을 잃고 서 있었는데 뒤에서 에우포르보스가 창으로 등을 찔렀습니다. 에우포르보스는 판토오스의 아들로 또래들보다 창, 전차, 달리기에서 뛰어났으며 난생 처음 전쟁이 무엇인지 배워보려 왔는데 벌써 20명의 전사들을 쓰러뜨린 다음이었죠. 그는 파트로클로스를 찌른 후 감히 맞서지 않고 다시 무리 사이로 섞여 돌아갔습니다. 파트로클로스는 신에게 맞고 창에 찔렸으나 아직 완전히 제압당하지 않았고 죽음을 피해 전우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되돌아가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물러나는 것을 본 헥토르가 대열을 헤치며 다가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죽어가는 파트로클로스에게 헥토르가 어리석다며 비난하는 말들을 내뱉자 파트로클로스는 자신을 죽인 것은 파멸을 안겨주는 운명과 아폴론이고 인간들 중에서 꼽자면 에우포르보스라며 헥토르는 세 번째밖에 안 된다며 헥토르 역시 죽음의 운명이 다가와 있어 아킬레우스에게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죽음을 맞았습니다. 헥토르는 아킬레우스가 자신의 창에 쓰러져 먼저 목숨을 잃을지 누가 알겠느냐며 그에게서 창을 뽑아내어 아킬레우스의 부하 아우토메돈을 공격하려고 하였습니다. 아마 불사의 말들을 노렸나 봅니다. 그러나 발리오스와 크산토스는 그를 싣고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일리아스 16권은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